페이지 자취도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 배웠던 걸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험생이다 보니까 암기를 조금 하시긴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첫 번째로 자 어떤 것들을 얘기할 거냐면 지금 우리 OP 벡터가 어떤 OA 벡터의 실수배와 OB 벡터의 실수배의 합 벡터다라고 나와 있을 때 과연 이 P, 이 AB는 지금 정점인 거고 내가 지금 P의 자취라고 적어놨죠? P를 동점이라고 했을 때 이 P의 자취가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네 가지 상황을 한번 깔아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M 더하기 N 얘 자체도 그냥 네 가지 유형으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각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과도 좀 기억하셔야 돼. 자, M 더하기 N이 1이면 지금 계속했던 거야. 얘 내분으로 끌고 갈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너희들 교육 과정에서 외분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 외분의 개념도 개수합이 1이다라는 거 알고는 있을 거란 말이지.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좀 기억을 합시다. 개수합이 1인데 이게 다 지금 0 이상이다, 양수다라는 말이 있으면 내분으로 선분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 양수란 말 없이 그냥 합이 1이다라고만 나오면 이 P의 자치는 직선 A, B가 되는 건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 우리 여기에 지금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B고 얘가 A다라고 하죠. 여기에 어떤 시점을 O 줄게요. 자 그러면 내가 개수합이 1일 때 양수라면 너희들은 요 A, B 선분상에 찍히는 이런 내분점들이 결국에는 P의 자취가 될 거라는 거는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지만 만약에 얘가 2고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 A, B를 연결한 이 직선상의 표현이 되긴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선분 A 바깥에 찍히는 건 사실 외분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2라는 가정식을 두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가정식을 두면 결국에는 외분으로 가서 바깥쪽에도 점을 찍을 수가 있다는 개념인 거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기억을 좀 할게요. 외분이 빠졌지만 얘가 시험에 그냥 나오기 때문에 개수합이 1이면 내분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외분이랑 내분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개념인 거야. 바깥쪽에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이 바깥 내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선이고요. 두 번째 내가 뭐 할지 이제 눈치를 좀 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M 더하기 N이 1인데 M 더하기 N이 1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조건까지 추가해보죠. M도 0 이상이고요. N도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그때는 이 P의 자치가 딱 정확하게 선분 AB가 되는 겁니다. 선분 AB. 자, 0보다 크고 클 때는 내분점이 될 거고 실제로 선분 안쪽에 표현이 될 거고 한쪽이 1이고 0이거나 0이고 1이면 그냥 그 끝점 자체가 될 거니까 딱 A부터 B까지 이 선분 자체가 P의 자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만약에 M하고 N이 다 0 이상인 상황에서 만약에 근데 얘도 이제 이번 내용 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M 더하기 N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M 더하기 N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보면 만약에 딱 1이 되는 순간이라면 이 선분선상에 걸려 있을 건데 근데 이제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 사실 미니멈 값도 0 이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긴 하지. 이 안쪽까지도 이놈들을 축소하고 축소해서 끝점을 안쪽으로 옮겼을 때 그렇게 안쪽에 만들어지는 성분의 내분점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등호의 범위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딱 1이 아니라 1 이하다, 개수의 합이 1 이하다라고 나오면 이 P가 그리는 자치는 삼각형 OAB. 이
안쪽에 이 안쪽의 모든 점들 경계를 포함해서 안쪽의 모든 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되겠죠? 형평 OAB의 내부도 되고요. 당연히 경계도 됩니다. 안쪽 그리고 경계선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자취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이 조금 낯설 수가 있지만 해봅시다. 만약에 n도 0 이상 1 이하야. 그리고 m도 0 이상 1 이하야.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결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 자취가 어떻게 될까요? 0 이상 1 이하다. 얘도 한번 가볍게 그림으로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맥시멈 1을 찍고 0을 찍어. 얘는 0을 찍었어. 그러면 그냥 이 5에 여기 끝점이 되겠지. 반대로 여기가 0이고 얘에다가 0을 주고 얘에다가 1을 주면 여기 끝점이 되겠죠. 근데 둘 다 1, 1을 찍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말 그대로 5A 벡터와 5B 벡터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림을 표현해보면 평행사변형의 요 대각선의 끝점까지 가겠죠. P가 요 점으로 찍힐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가중치를 그 안쪽에서 조절을 해주면 결국에는 이런 점들, 뭐 내부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얘는 우리가 여기 평행사변 마찬가지로 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적어야 되고 평행 사변형 그리고 OAB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C라고 할게요. 평행사변형 OACB의 내부랑 경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내부 어떤 수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변화의 합산을 좀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 한 개까지, 얘를 최대 한 개까지, 그러니까 안쪽에서 0부터 1의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더했을 때 표현될 수 있는 끝자락 범위는 결국에는 이 평행사변형의 안쪽과 경계선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663번만 연습을 좀 하고 나머지들은 너무 직관적으로 간단한 문제들인 거니까 663번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취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OA 벡터의 크기 나와 있고 OB 벡터의 크기 나와 있고 뭐 AOB의 각도 나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고 60도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지금 여기 60도다. 그 다음에 오를 여기다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크기가 둘 다 5라고 했으니까 뭐 길이가 같은 상황이어서 연결하면 정삼각형이 되는 그런 얘기네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3분의 길이가 지금 5하고 5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자, 근데 그 다음 조건을 잘 봐야 돼. 우리가 배운 것들은 지금 이 네 가지가 기본 틀린 것이고 거기에 MOA 지금 이 표현이 똑같이 나와 있어. OP가 MOA 더하기 NOB일 때 이 P가 나타내는 도형, 즉 자취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지금 방금 배웠던 조건으로 얘기할 수가 없지. 그게 M 더하기 N이 2 이하다라고 나와 있어. 2 이하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우리 M 더하기 N이 2 이하라면 우리 결국에는 크기를 밖으로 빼는 것들, 이런 것들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줄까? 내가 2분의 2분의로 바꾸시면요 2분의 n 더하기 2분의 n이 1 이하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2분의 m 자체를 하나의 문자, 2분의 n 자체를 하나의 문자이자 가중치로 생각을 해보고 거기 주어져 있는 식을 조금 바꿔서 볼게. 이제 OP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 이렇게 볼 수 있는 2배에다가 2분의 m을 먼저 씁니다. 2분의 m에다가 2의 OA 벡터. 그치? 내분으로 끌고 갈 때 했던 행동이 그냥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n에다가 2배의
얼마든지 식을 변형해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는 배운 틀 안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얘 자체를 이 5a 자체를 하나의 벡터로, 이 5b 자체를 하나의 벡터로 보면 개수 합이 1 이하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건 어떤 거냐? 여기에서 지금 각각 0 이상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어디 있어? 뭐야 지금? 요거죠, 요거. 5AB 삼각형의 내부와 경계라는 건데, 근데 끝점이 바뀌었어. 5A의 2배짜리를 하나의 벡터로 볼 거기 때문에 요거 2배만 넣어도 길게 그렸다. 이 정도에 그려놓고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얘 2배 연장시켜서 요렇게 늘려가고요. 여기 그냥 A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2배 늘려서 여기를 B 프라임이라고 해보면 내가 지금 이 5A 자체를 그냥 5A 프라임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 5B 자체를 5B 프라임으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는 이 P의 좌치는 5A 프라임 B 프라임을 가지고 만들어낸 삼각형의 내부 및 경계가 된다는 얘기지. 결국에 넓이는 이 좌치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고? 정삼각형이지. 2배 늘려도 여기 5 되는 거니까 3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끝나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10의 제곱인 100을 곱해주시면 25도 나오겠죠. 이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그 문제를 골라봤으니까 우리 얼마든지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실수배를 빼내거나 집어넣으면서 바꿔서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3번 중요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시고. 됐어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봅시다. 이쪽에 가서 나머지 문제들은 개념 부분만 성실하게 하면 충분히 다 수행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그쪽에 679번 가서 간단한 것들 개념 복습 겸 연습 한 번씩만 좀 해보고 넘어갈게. 679번 가볼게. 679번 정리 다 했나? 너무 꽝지 않지? 얘들아? 괜찮지? 679번 가서 평행하다 또 벡터, 평행 벡터의 어떤 평행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거 복습하려고 한 문제만 골라봤어. 근데 이제는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 이 평행을 다뤄보자라는 얘기고, 자, 그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679번 간단하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가자. K의 B벡터 얘하고 지금 B-C 이 둘이 평행하지? 이 둘이 평행한데, 그럼 우리가 그냥 이 자체를 성분 말고 표현한다면 바로 평행하다라는 걸로부터 이런 식을 끌고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A 벡터 더하기 K의 B 벡터를 주로 삼았을 때 얘는 K는 썼으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T라는 실수를 잡아봤을 때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의 실수 배분아 이렇게 바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분으로 한번 풀어볼게. 여기 A 더하기 KB 벡터 이거 성분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A가 지금 2,2고요. B가 마이너스 1,3이니까 이 A 더하기 KB라는 걸 성분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볼게요. 2에다가 여기 2고요. 여기 마이너스 1,3인 거니까 자, 2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X 좌표, X 성분끼리 그 다음에 2에다가 3K를 더하니까 2 더하기 3K라고 표현이 되겠지. 그리고 B-C도 뭐 좌표끼리 성분끼리 그대로 해주시면 되니까요.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5에서 그대로 좀 적을 거랬나? 그냥 해봅시다. 찍고 C, B에서 C를 빼면 마이너스 6, 2네요. 마이너스 6, 2로 성분으로 이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겠지. 지금 이 둘이 평행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 둘이 평행하다. 자, 그러면 그리고 실수배 가지고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 당연히 여기에다가 뭔가 T라는 실수배를 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B가 지금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잖아. 요거 한번 얘기해볼까?
너희들 이거 A분의 B하고 C분의 D가 같다라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일단 다이렉트로 A에 대한 B의 비율, A 대 B랑 C 대 D랑 똑같다. 그것도 있고 또 뭐도 있지? A 대 C랑 B 대 D도 똑같다. 지금 여기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제 요렇게의 B와 요렇게의 B도 똑같고요. A 대 C와 B 대 D도 똑같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비율을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비율에다가 적용했을 때도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이 성분끼리의 비를 봐도 괜찮겠지. 우리 요놈에 대한 요놈의 비율이랑 요놈에 대한 요놈의 비율이랑도 똑같아야겠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봐. 우리 성분이라는 걸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볼게. 내가 만약에 0,0을 시점으로 놨어. 여기다가 뭐 1,2 찍어볼까? 1,2를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라는 선상에 2,4를 찍어볼게. 그럼 얘들은 지금 나라는 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거니까 우리 얘랑 얘랑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1에서 2로 넘어가는 비율을 이 y 성분에다가 적용했을 때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x 성분과 y 성분의 비 자체도 똑같이 유지돼야 된다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이 성분끼리의 어떤 비율은 사실상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 내가 원점을 시점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얘 증가하고 얘 증가 이게 x 증가량이고 y 증가량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 요놈분의 요놈이 어떤 얘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 역할을 할 것이고 요놈분의 요놈도 마찬가지로 기울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우리는 B를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편한 거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 나는 여기에서 이로 넘어가는 비율 얘분의 얘라는 그 분수를 여기다가 곱했을 때 2가 나옵니다라고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다라고 할 수 있겠지. 뭐가 더 쉬울까는 이 문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 지금 뭐가 더 쉬울까? 지금은 이 비율이랑 똑같다가 훨씬 쉽겠지. 왜? 한쪽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우리 어차피 비율이니까 여기서 1로 넘어가는 비율 생각해보자. 여기 지금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도 이 방향을 똑같이 유지했을 때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우리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k네. 마이너스 9k가 2 마이너스 k가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쉽게 갈 수가 있겠지. 성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순간 이 벡터를 분석하는 게 엄청나게 쉬워져요.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679번 한번 점검을 좀 해봤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연습 좀 해볼까?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빠르게. 바로 밑에 있는 680번 너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푸는 게 더 쉬울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x 성분끼리의 비율 x-1, 2x-1에 대한 2의 비율이랑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왼쪽 분의 오른쪽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6에 대한 3-x의 비율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풀면 괜찮겠죠? 그리고 거기 너희들은 유형권의 제목에다가 이것도 한번 적어놔 봅시다. 우리 어떤 미치 벡터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A1, A2로 표현했을 때 이제 기하적으로 생각했을 때 A1분의 A2의 값을 만약에 정의할 수 있다면, 물론 A1이 0이 아닌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정의할 수 있다면 얘는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 시점을 원점으로 생각했을 때 그 벡터를 포함하는 직선의 기울기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한 번만 더 필기해 봅시다. 자, 어려운 게 이제 전혀 없습니다. 쭉쭉쭉쭉 나가볼 건데요. 뒤쪽에 가서 우리 그것도 한번 공부해보자. 나머지는 이제 진짜로 내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건너뛰는 게 아니고 이제 쌤이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부분들이 크게 없어요. 699번 가볼게요. 699번. 699번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성분끼리 덧셈, 뺄셈하고 실수배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개념 공부만 꼼꼼하게 하시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요. 699번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699번. 좀 생각할 게 있지. 일단 공간으로 넘어가네요. 공간으로. 자, 거기 점 P가 평면 ABC 3에 있다. 이걸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얘를 이제 어떤 벡터의 관계식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자, 주어진 점들 A, B, C를 잘 활용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자. 우리 이 평면 ABC, 우리 평면 벡터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우리 단위 벡터 요놈하고 평행하지 않은 두 기본적인 벡터를 가지고 이 평면상의 모든 벡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ABC라는 평면도 내가 어떤 벡터, 자 AB 벡터, 내가 두 개를 그냥 만들어 볼게. A를 뭐 실점으로 생각합시다. AB 벡터하고 AC 벡터의 조합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AB 벡터와 AC 벡터의 어떤 선형 결합을 통해서 이 평면상의 모든 벡터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종점 중에 P가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나는 시점을 내가 그냥 A로 고정시킨 상태라고 한다면 이 AP 벡터 자체가 얘와 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즉 M 더하기 뭐 L 달아줄게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면 결국엔 P라는 점, 이 종점 역할을 하고 있는 P가 평면 ABC상에 놓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직선상에 세 점이 놓인다는 어떤 선상에서의 정보를 받고 지금은 얘가 평면상에 놓이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그 평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적으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를 설정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놈과 이놈의 결합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벡터 중에서 얘가 있으면
그러면 그 종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P도 이 평면상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우리 점 P가 평면 ABC 상에 놓여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바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된다. M하고 N이라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자, 문제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P 벡터. 물론 나는 A로 안 삼고 너희들은 뭐 B로 삼아도 상관없고 C로 삼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AP 벡터를 성분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요거 AP 벡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지. 우리 마이너스 3, 1, A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성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성분으로 끌고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M이라는 실수, 얘를 이제 구할 건데 AB 벡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뒤에서 앞에 걸 빼면서 변화량을 체크해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n에다가 AC 벡터도 C에서 A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 3에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제 이 식은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겠죠. 왜? 문자가 몇 개야? 지금 3개인데 관계식도 3개예요. 우리 같은 성분끼리 어차피 그냥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n x 성분만 봤을 때 마이너스 4n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1은 2n 더하기 3n 2n 더하기 3n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 두 개에서 m과 n이 결정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결정된 mn을 가지고 이제 a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a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근데 처음에 낯설어서 그래. 이 문장을 벡터와 관련된 정보로 연결할 수 있겠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한 거지. 다시 한번 꼭 필기 잘 해주시고 이제 문제를 복습하면서 이런 기본들을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699번 번였습니다. 자, 아이고 할 게 지금 많기는 하다. 우리 벡터 방정식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적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느껴보자 얘들아. 거기 봅시다. 좀 어려운 것들만 한번 볼 건데 자 709번 하면서 내적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709번 709번 하기 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해볼까? 이제 아까 너희들이 이제 필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살을 얹어볼게. 봐봐. 우리가 내적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식으로 가는 것도 공부를 했고 만약에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거나 성분으로 주어졌다면 그 성분끼리의 곱셈의 합연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배웠죠? 그래서 얘를 조금 구분해가지고 이름을 달아주면 이렇게 크기, 코사인 값을 다 계산해서 바로 계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질내적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성질내적이라고 부르냐? 기하적으로 우리가 그냥 선의 길이를 가지고 분석하는 얘기야. 너희들이 자 여기에서 분명히 내가 아까 수업할 때도 정사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했어. 내가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주어진 상황이 만약에 정사형을 분석하는 게 쉬운 상황이야. 수선의 발을 찾을 수가 있는 수선의 발을 찾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너희들은 뭐 그걸 굳이 성분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코사인 세타가 붙어가지고 이 초록색 길이를 구하시고 주어져 있던 어떤 A 벡터의 길이를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된다는 거지. 완전히 도형의 성질에 입각해서 내적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성질 내적이라고 불러요. 두 가지 시선을 내가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내적은 성질 내적으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다시 한번 성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성분으로 표현하는 걸 이제 너희들이 할 수도 있어. 그치? 어디서 어디로 간다라는 그 변화량을 너희들이 실제로 값으로 매기는 게 쉬운 상황이라면 내가 성분으로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 A 벡터의 성분을 써낼 수가 있을 것이고 B 벡터의 성분을 써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분으로 쓰는 게 쉽거나 주어져 있을 때는 성분 내적으로 가시는 거죠. 사실 다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방향성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된다는 거야. 어떤 문제는 저렇게, 어떤 문제는 저렇게 이렇게 못 박혀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70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09번은 어떤 걸로 분석하는 게 쉬울까? 그걸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적에 대한 문제를 구경을 할 건데 여기 상황이 이래요. 항행사 변형이 나와 있습니다. 항행사 변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행사 변형이 나와 있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마른 거라고 했구나. 마른 거에 다 3이다 돼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DC 위의 점 P, 즉 DC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점 P를 제시를 해준 것이고 P는 동점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AB 내적 AP의 최대값이라는 언급 자체가 P가 동점이라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떨 때 내적값이 최대가 되겠습니까? 그럼 난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우리 물리적인 배경 지식도 조금 설명을 했던 거지. 이제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질 거야. 자, AB 벡터가 여기야. AB 벡터. 잘 따라와봐. 한 번만 연습 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AB 벡터는 방향이 잡혀 있고 크기도 잡혀 있어. 그렇지? 정점이고 정점이기 때문에 AB 벡터에 대한 분석은 이미 다 끝난 거야. 방향과 크기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AP 벡터를 내적을 할 거고요. 얘와의 내적을 구할 거고요. P가 DC 선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 주대가 될까? 그럼 우리 영향력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방향이 지금 그냥 오른쪽이라고 얘기할게. 오른쪽 방향으로 잡혀있고 얘가 나라고 설정을 해보자. 나가 여기 있는데 너가 내 방향으로 언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P가 어디에 있을지 바로 눈에 보이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방향으로 A에서 시작해서 P로 가는 어떤 벡터가 지금 최대한 오른쪽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곁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하게 뭐 식으로 써봐도 얘는 AB 벡터의 크기니까 3이야. 그 다음에 AP 벡터의 크기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AP 벡터의 크기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 값도 얼마인지 몰라요. P가 변하니까 각도도 계속 변하게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얘도 변하고요, 얘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 두 개 이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건 매우 힘들어. 그러니까 성질, 내적, 그리고 물리적인 생각을 곁들여서 이 자체를 보자는 얘기인 거고 얘가 정사량이에요. 이걸 한 번에 보면 공부하게 된다는 얘기지. 자, AB라는 이 선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정사형이 최대한 길게 같은 방향으로 그려지려면 당연히 C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선의 발을 딱 떨구는 순간 C' 여기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얘 각각 구하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각도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 A3에다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A부터 C'까지의 길이를 그냥 기하적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이거 여기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주어진 상황에서. 얘 값이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이때 맥시멈을 찍을 때 우리가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엔 이 길이를 거꾸로 추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정사형과 주어진 벡터의 크기의 곱셈인 것과 10입니다. 이 길이가 4일 거고 구하는 게 좀 넓네요. 그럼 끝났네. 여기가 1이니까. 그럼 3에다가 1,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가 2루트2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항해사 변형을 안으로 넓이는 3 곱하기 2루트2가 하면 되겠다. 할만한가? 괜찮은가? 성질 내적. 그러면 얘는 지금 내가 완벽하게 성질 내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왜 성분 내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까? 성분 내적으로 할 거면 여기에 움직이고 있는 이 동점의 좌표를 내가 뭐 x, y라고 놨을 때 그 x랑 y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성질 내적으로 갈 수가 있겠고 물론 성분 내적으로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여기가 지금 좀 힘들긴 하겠지만 결국엔 얘를 거쳐야 되긴 하겠다. 얘는 지금 성분 내적으로 가는 게 다이렉트로 좀 힘들긴 하겠다. 그래서 성질 내적을 한 문제를 좀 더 볼게.
712번도 한번 볼게요. 712번. 정사면체입니다. 정사면체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사면체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정사면체 공간도형에서 공부했으니까 기억하고 있는지 볼까? 정사면체 면과 면이 이루고 있는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각, 면과 면에 대한 코사인 세타각 얼마지? 오, 막종. 그러면 선과 면, 모서리와 면 코사인 세타각. 다 증명을 했지만 이거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사면체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입체 도형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저는 증명 과정은 다 이랬어요. 우리 수선의 발 내리면 무게 중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뭐 한 변의 길이를 뭐 2라고 두건 3이라고 두건 다 길이를 각각 구해보시면 우리 모서리에 대한 어떤 밑면이랑 모서리랑 이루고 있는 각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를 한번 찾아보시면 3분의 5 성이 됩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아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AO랑 AB를 내적을 한번 해봐라. AO랑 AB를 내적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적을 했더니 12가 나왔대.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AO랑 AB를 내적을 했다. 이것도 결과값이 알려줬으니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AB의 크기는 잡혀있어. 안 잡혀있네? 얘가 그냥 10이라고 나온 거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한 모서리의 길이를 A라고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 AB 벡터와 AO 벡터 맞나요? AO 똑같긴 하지만 AO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 결과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얘는 AO도 AB도 다 한 변이니까 그냥 이 A 제곱이 되겠네요.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둔다면 크기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 AO와 AB가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AO랑 AB 뭐야 잠깐만. 뭐지? 이거 너무 쉬운 문제구나. 쌤 문제를 잘못 봤네요. 이거 몇 도야 이거? 잠깐만. 60도잖아. 이거는 뭐 그냥 세타 값을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60도고. 내가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너무 쉬운 문제였네. A 제곱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야? 2분의 코사인 60도 얼마니? 2분의 1인가? 헷갈려서 물어본 거야. 2분의 1이면 얘가 10이니까요. A 제곱이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24가 된다.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는 뭐 성질 내적을 쓴 건데 각각을 다 분석하는 게 너무 쉬웠던 상황이었죠. 자, 성분 내적 뒤쪽 가서 우리 두 가지를 다 풀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714번 가볼게요. 좋은 문제네요. 714번. 자, 이제 선택지가 좀 넓어질 것 같아. 714번 같이. 저는 괜찮죠? 줄게. 714번을 보면, 우리가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정육면체가 나왔어. 정육면체.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해봅시다. AC랑 BH야. AC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위쪽 면의 대각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H가 어디냐? 좀 문제를 까다롭게 됐네. 여기에서 지금 뒤쪽까지, 여기에서 뒤쪽까지 요만큼이다. 보라색으로 써야 되겠냐? 자, 다시 한번 뒤에 왼쪽 모서리까지 연결한 요 벡터가 되고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를 해볼게요. 내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얘도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잠깐 1분 정도만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지금 문제 보고 한번 해보세요. 뭐 성질 내적이든 성분 내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쉬운 분석을 너희들이 찾아야 돼요.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을 해보라는 건 쉬라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이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력을 키워. 답을 내지 못하더라도 머리를 계속 쓰는 거니까. 자, 시간 관계상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각자 이제 생각한 방향들이 있을 건데, 일단 나는 봤을 때 두 가지 다 보여요. 방법들이 성질도 되고요, 성분도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제목을 보니까 이게 성질 내적에 딸려 있는 문제여서 아마 뭐 답지에는 성질 내적을 가지고 풀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얘기해볼게. 자, 정육면이잖아. 지금 이 모서리끼리 다 수직관계니까 내가 지금 축을 도입을 했어. 좌표 공간에서 X축, Y축, Z축을 도입을 했고요. 그냥 어떤 이 A라는 게 원점이 되면 편하니까 하나를 원점으로 두면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AC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다시 성분은 뭐라고 했지? 시점에 대한 종점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각각의 성분들이 얘기하는 것. 자, 그러면 네가 앞, 뒤, 오른쪽, 왼쪽, 위, 아래라고 했을 때 A에서 C로 가는 이 AC 벡터를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봐봐. 얘로부터 얘로 가는 과정은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고 뒤로 이만큼 가느냐. 그치? 괜찮지? 그러면 얘는 내가 뒤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로는 안 움직였어. 이렇게 성분으로 쓰는 순간 이 벡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BH도 마찬가지고 이게 삐딱하지만서도 어차피 정육면체라는 틀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변화는, 자, 입체적으로 바라보시면 얘는 지금 뒤쪽으로도, 여기가 앞이고 여기 뒷몸이다, 뒤로 둘 가고 아래로 둘 내려가고 왼쪽으로 둘 내려가네. 그럼 얘는 뒤로 둘,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지? 뒤로 둘이고 왼쪽으로 둘, 왼쪽으로 둘, 그 다음에 아래로 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적은 얘 내적 얘 하면 곱셈에서 4, 곱셈에서 마이너스 4, 곱셈에서 0. 따라서 얘는 0이 나와요. 답이 0이에요. 성분 내적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 내적했을 때 0 나오잖아. 무슨 관계야? 이게 무슨 관계라는 거야? 수직이라는 게 수직이라는 거. 꼬이진 한데, 우리 꼬이지라는 건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고, 어떤 이루는 각을 얘기할 때는 평행 이동을 해서 교점을 만들었을 때 그 교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각도를 보면 그게 90도라는 얘기인 거지. 얘를 그대로 갖다 위로 올려보면 얘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닿아 있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성질 내적으로 하는 게 나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성분 내적, 아니 성분 내적으로, 성질 내적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AC 벡터랑 BH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BH 벡터 이렇게 내적을 하라고 했는데, 자, 이 상태로는 지금 모든 게 까다로워. 뭐 크기는 구할 수 있어. BH도 크기는 구하는 거 쉬워. 크기 한번 구해볼까? 얘는 일단 다이렉트로 크기를 구하면 AC 자체는 뭐 2이고 2루트 2겠죠? 2루트 2고, 그 다음에 BH는 2루트 3인 거니까, 이 정육면체 대각선이니까 2루트 3이 된다.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랑 얘가 꼬이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이미 90도가 알긴 알지만 아직은 모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 값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냐면, 이게 왜 분석이 어려울까? 자, 우리 각도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교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 그치? 어떤 교점이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거기서부터 뭔가 삼각형을 만들건 뭘 하건 간에 각도를 분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AC 벡터를 가만히 놔두고 내적을 할 건데 이 BH를 분해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왜 쌤이 이렇게 바꿨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치 벡터화라는 거지. A라는 걸 시점으로 두고 이미 A가 잡혀 있으니까 내가 이 BH를 AH-AB로 바꿨어. 그러면 우리 내적의 계산은 결국에는 이거 분배법칙 아까 배웠던 것처럼 얘는 그냥 다항식의 전개를 하듯이 AC, AH의 내적, AC와 AH의 내적의 결과에다가 빼기니까 빼기 써주시고요. AC와 그 다음에 AB의 내적의 결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거지스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AC, AH 이제는 뭐가 확보가 됐어? 교점, 시점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분석할 때 교점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AC, AH면 AC가 여기 잡혀 있어. AH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너희들 요거 두 개의 각도 구할 수 있니? 여기 각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못 가면 안 되는데. 여기 각도 몇 볼까? 어우씨. 이거 몇 도인지 안 보입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분광명이 어떡하네, 이거. 자, 정육면체 한 면의 대각선이에요. 얘 대각선입니다. 이거 길이 달라 보이지?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연결한 것도 대각선이에요.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60도에 60도. 그렇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AC의 크기 자체가 2루트 2가 될 거고 AH도 2루트 2야. 그럼 2루트 2, 2루트 2니까 일단 크기의 곱에 달.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로 처리할 수가 있겠지. 앞에 대적의 결과. 그 다음에 빼기. 얘도 내가 교점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뭔가 삼각형을 바라보고 내가 이미 아까도 얘기했잖아. 삼각형으로 가건 뭐하건 분석할 수가 있다. AC, AB도 해보면 AC가 이렇게 있고 AB가 이렇게 있고 이건 알겠지. 여기 몇 도야? 여기 몇 도니까 이거? 49도지. 이것도 그러면 얘랑 얘도 그러면 길이 자체가 2루트 2에다가 2니까요. 크기의 곱은 4루트 2에다가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를 해서 성질 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생각해보자. 우리 맨 처음에 AC, BH 지금 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 이게 더 지금은 편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내가 성질 내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묻는다면 크기랑 각도에 대한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정사형을 통째로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사형을 분석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크기는 알고 있는데 각도 분석이 어려운 이유가 교점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나는 다시 위치 벡터화를 시켜서 A라는 교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거를 좀 익혀보시고 우리가 각도를 다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네요. 714번이었고요.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이제 정말로 실전에 나올 법한 문제들인 거죠. 그 다음에 720번으로 계속 신경을 쌓아봅시다. 720번.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필기로 글로 남겨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내가 복습 영상 멋있어 보이려고 남기는 거 아니잖아. 내가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부분만이라도 찾아가지고 참고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 이제 본대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720번 가볼게요. 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들이 풀어내기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풀지에 대한 설계만 한번 해봐.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면 좋을까?
줄 잡혀 있고 뭐 B의 좌표, A의 좌표, 원점, 원의 중심,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지금 0,2가 중심의 좌표가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A1, 벡터 내적의 대상을 잘 보세요. A, B 벡터하고 그 다음에 A, P 벡터를 내적한 결과를 뭐 분석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자 제일 먼저 체크할 거 뭐가 쉬워? 뭐가 분석이 끝나 있지? P가 지금 원 위에 있는 뭐 동점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죠? 원 위에 점 P에 대해서 요 놈을 분석해보고 뭐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구해봐라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이미 잡혀있는 거야. 뭐랑 뭐가? 크기, 방향이 다 잡혀있어요. 크기, 방향이. 자 그러면 써보자. 우리 A, B의 벡터의 크기는 그럼 길이니까 이거 7이잖아요. 7 좌표의 차이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죠. 7입니다. 그 다음에 A, P의 크기랑 코사인 세타는 이제 둘 다 변수야. 둘 다 변수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어차피 크기와 세타가 다 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따로 두 개의 변화를 관찰하는 건 힘들고 이것 자체를 뭐로 보고? 정사형으로 보고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가장 좋지 않을까? 왜? 지금 당장 뭐 P라는 거를 어떤 좌표로 뭐 X, Y로 잡고 원방 만들어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생각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지. 성질 내적에서 끝나요. 성질 내적에서도 정사형을 가지고 분석한다. 자, 그러면 방향은 왼쪽 방향으로 잡혀있고 나라고 설정할게. 너가 나한테 최대한 많은 영향을 줄 때 그게 언제일까? P가 어디 있을 때일까?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A에서 P로 연결하는데 그게 최대한 왼쪽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돼. 왼쪽으로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지점은 어디야? 여기 아닌가? 여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요놈의 수는 뭐야? 이 접선을 그렸을 때 얘랑 수직이 되는 접선을 그렸을 때의 접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걸 넘어갈 수가 있나요? 지금 왼쪽으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잖아. 여기 위로 가면 더 오른쪽으로 들어올 거고 더 오른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내가 P가 여기에 있을 때가 이 내적값의 최대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최소는 어딜까? 얘가 어디에 있던 오른쪽에 힘을 실어주는가 왼쪽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아. 근데 제일 조금 실어주려면 여기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인 접선인데 오른쪽 접선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얘가 P의 스몰 m이라고 적어볼게. 이 순간을 너희들이 기하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하고 이 순간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 해볼게. 우리는 애초에 정사형을 한 번에 끌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PM 코사인 세타 자체가 길이로 표현됐을 때 색깔이 없어. 여기로 되는 거지. 최소값 먼저 보여봅시다. 지금 요만큼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 놈의 길이를 그냥 칠에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죠. 길이가 얼마가 나오나요? 이거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비율은 좀 안 맞긴 하지만 4의 1 뺀 거라서 2가 되겠죠.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요렇게 했을 때 정사형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를 곱해주시면 되겠구나. 이 길이는 지금 얼마지? 4부터 뭐야? 내가 제대로 쓴 거구나. 여기가 B고 내가 헷갈렸다 지금. 여기가 B고 여기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0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간 거니까 2에다가 4 해가지고 6이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6을 한 게 내적값의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14, 42 최대 수가 나오겠네요. 그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잘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내적은 그냥 단순하게 막 계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 물론 계산을 해야 되지만 시각적으로, 기하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720번이었고요. 마지막 우리 내적에서 이제 볼만한 문제 72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726번. 자, 얘는 시간 좀 많이 줄게. 3분 줄 테니까 진짜로 열심히 풀어봐. 내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 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726번 한번 풀어보세요. 할 수 있어. 충분히.
주역스. 뭘로 갈래? 이 내적을 분석하는 얘기잖아. 성질로 갈래? 성분으로 갈래? 어떤 생각이야? 성분으로 가는 게 낫겠지. 거꾸로 얘기하면 성질 내적으로 이걸 접근할 수가 있을까? 지금 피가 움직이는 게 지금 가벼워졌네. 그렇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물론 성분으로 해도 지금 얘가 동점이니까 다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 나오겠지만 어떤 좌표들의 관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플하게 기하적인 분석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좌표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전에 우리 정육면체, 직육면체 이런 문제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야? 그러니까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볼까? 내가 방금 전 문제도 성분, 성질로 다 풀었지만 성분이 더 쉽다는 느낌을 너희들도 아마 받았을 거야. 그게 왜 그래? 좌, 표, 축, 도입이 쉽잖아. 그렇지 않나? 지금 이게 모서리들이 다 직교하는 관계로 세팅이 되어 있고 정육면체, 직육면체도 마찬가지죠. 그럼 내가 어차피 이 좌표 축끼리는 다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좌표 축을 갖다 뽑기가 매우 쉽다는 얘기인 거지. 아,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구나. 이게 너희들한테 느낌이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는 X축 그거 내 마음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막 하나를 원점으로 두는 게 그래도 그나마 계산이 편해질 것 같으니까 공통수학 2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들 많이 공부했던 거잖아요. 하나를 원점으로 두거나 아니면 뭔가 대칭성을 발견할 수 있게끔 잡거나 하는 것들. 자, 그럼 나는 성질 내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분 내적으로 방법을 끌어갈게요. 그러면 나는 좌표 평면을, 좌표축을 여기가 원점이 되어 있는 갖다 꽂는 순간 이 B라는 게 0,0이 되는 거고 C라는 게 8,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라는 게 8,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게 0,4. 이걸 왜 다 적고 있을까? 쉬우니까 적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얘는 동점이니까 뭐 x, y라고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점이 나올 수 있다. 동점이 나온다는 것도 지금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라 라고 하면서 힌트도 주고 있죠. 자, 그러면 끌고 가보겠습니다. PA 벡터를 성분으로 한번 써볼게. PA 벡터하고 PB 벡터의 합이니까 PA 벡터는 0-x, -x 바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4-y죠. 4-y 이게 PA 벡터고요. 그 다음에 PB 벡터 자체도 PB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그러면은 -x,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죠? 그래서 얘를 더한 거를 이제 먼저 계산을 좀 해보면 이거 좌표끼리 성분끼리 더하면 -2x에 그 다음에 4-2y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거 먼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PC 더하기 PD를 해볼 거니까 또다시 PC는 8-x에 -y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PD도 8-x, 8-x, 4-y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얘네 두 개 합치시면요 16-2x, 4-2y 이렇게 성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얘랑 내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적의 결과가 0이다라고 줬어. 그러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당연히 끊어지겠죠. 요거랑 요거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위에 곱할까? 마이너스니까 2x. 요거 부호 바꿔가지고 2x에다가 2x 마이너스 16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4-2y니까 16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y-4의 제곱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이게 내적값이고 얘가 0이 나온다는 걸 알려줘요. 그럼 이 자체가 x랑 y의 자취를 설명해주고 있는 x랑 y의 관계식인 거니까 얘가 지금 무슨 도형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만 분석하면 되겠네요. 이게 무슨 도형인 것 같아 이거?
원이죠? 그치? 일단 4로 다 나눠지는 거니까 4로 좀 나눠가지고 정리해볼게. 2이 나누면 x랑 x 빼기 8로 갈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여기 4로 나눴으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할 거면 그냥 얘는 놔두면 되겠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16이 필요하니까 더하기 16. 그 다음에 보변도 16을 더해주시면 원방이 그냥 알아서 잘 만들어지겠구나.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의 제곱이 나오면서 x, y가 그리는 자치가 4,2를 중심으로 하고 4,2가 어디 있어요? 지워볼게요. 4,2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니까 뭐 여기까지 가고요, 여기까지 가고요, 여기까지 가고요, 여기까지 가는 그런 원이 되겠구나. 뭐 이런 원이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P가 내부에서만 둘레 또는 내부에서만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 바깥에 나가는 거는 그려질 수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는 불가능할 것이고 얘를 어떤 조건으로 같이 달아주면 이 x랑 y 내가 설정하는 순간 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8까지만 올 수 있고 y는 0부터 4까지만 올 수 있다. 이 원에서 일부만을 얘기하는 거지. 0 이상 8 이하의 제한이 걸려있고 y는 0 이상 4 이하의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림으로만 분석해도 괜찮겠죠. 요 놈의 뭘 구하는 거니까 길이를 구하죠. 그 길이 어떻게 구하지?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냈겠지? 그러면 얘가 호야. 원의 일부인 호야. 그럼 호를 분석할 거면 내가 자연스럽게 어떤 정보를 좀 끄집어내고 싶은가? 중심각을 알아야 호에 대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대칭관계니까 똑같은 부침돌이 왼쪽에도 그려질 것 같은데 이 중심각이 얼마인지 그런 생각들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됐겠지 라고 믿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길이 자체를 좀 분석해봤을 때 반지름이 4짜리고 얘가 4짜리고 또 여기 중심각 여기 몇 도니까 몇 도야 철아? 대답을 해줘. 아무 대답 못하면 어떡해. 몇 도야? 한진아? 이거 길이, 이거 호 길이 이거 두 개 합치려면 이거 중심각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반지름 길이 4로 남아있고 이제 뭐 8파이의 일부가 될 건데 중심각의 합을 알아야 될 거야. 60도잖아. 60도라는 게 안 보이는 거야? 아니면 대답을 우리 수업 오래 하고 싶은 건가 혹시? 60도. 60도잖아. 60도. 여기 4로 나. 4, 4, 4. 4, 4, 4. 4, 4, 4. 정삼각형. 60도. 여기도 지금 60도잖아요. 나와 있는 길이들을 가지고 당연히 구할 수 있으니까 낸 거예요. 이게 지금 특수하게 안 나오거나 뭔가 안 할 수 없다면 이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우리 실력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하적으로 관찰했을 때 끌어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야겠지. 좀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시야가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중심각의 합이 120도인 거니까 결국엔 원 전체의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8파이에다가 그 중에 3분의 1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8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이거 726번에다가 시야를 넓히자 제발. 너무 좀 좋아. 3분 내적을 떠나서 지금 60도라는 걸 대답을 못하면은 다 와가지고 마지막에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아요. 이제 우리 세 문제 딱 하고 수업을 마칠 건데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728번에 갈게요. 728번에 두고 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또다시 강조할 거냐? 내적, 크기, 각의 관계 요거에 대해서 726번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여기 728번, 8번이지. 728번 위에다가 적어놓자. 이거는 다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 여기도 A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문자를 이 표현대로 그냥 써봅시다. 어떤 벡터의 실수배, 선형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y 벡터의 실수배의 크기. 자, 이런 표현 자체가 나왔어. 이런 표현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진짜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어야 돼. 얘는 제곱, 통째로 제곱 해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어떤 전제를 좀 깔아둘 거냐? 그러니까 이 합벡터 자체가 우리가 바로 분석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야. 뭐 그러면은 별지 안 해도 되겠지. 그냥 이 자체를 내가 알아낼 수 있으면 또 그거의 크기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ax 더하기 by 벡터 자체가 기하적으로 분석이 잘 안 되는 상황일 때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 3x 더하기 2y라는 거 2y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세요가 나왔어. 얘 지금 한번 문제를 봅시다. 정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그래도 그나마 깔려있는 도형 자체가 정삼각형이니까 그나마 괜찮을 것 같긴 해. 여기에서 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X 벡터라고 나와 있고 A에서 C로 가는 벡터가 Y 벡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X 벡터를 3배하고 3배를 해볼까? 하고 그 다음에 Y 벡터를 2배하면 까지 가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그거를 분석할 수 있겠다 싶으면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기하적으로 충분히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얘는 좀 아이디어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 제곱을 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한번 느껴봐야 돼.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3x 더하기 2y라고 나왔으니까 자, 우리 다항식의 곱셈 전개 사칙 하듯이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 2y 벡터의 크기에다가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을. 자, 그러면 얘에다가 얘를 곱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두 번을 써볼 거냐?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곱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곱셈도 다항식의 사칙 연산처럼 벡터끼리 곱셈이 될 건데요. 9가 될 거고 근데 여기서 곱셈은 내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개념 공부했을 때 요거 있잖아. 자, 이걸 떠올려봐.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은 요거 다시 한번 써줄게. A와 A를 내적하는 게 이거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라고 했지. 그치?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었어. 근데 내가 그때도 얘를 제곱 내적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크기의 제곱으로 끌고 갈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는 건 결국에는 그 벡터 두 개를 내적하는 걸로도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얘랑 얘를 지금 곱해본다고 하면 9에다가 X벡터의 크기끼리 곱할 건데 그게 내적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크게 제곱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다른 걸 볼게. 그 다음에 요거 Y끼리도 해보면 4에 Y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랑 여기 Y랑 곱해지는 결과 자체가 이거 크기랑 크기의 곱인 거야. 크기랑 크기의 곱. 그러면 얘 자체를 우리는 내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지. 물론 자기 자신끼리의 곱은 아니지만 거기에 코사인 세타까지 반영해서 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랑 하시면 우리는 6배에다가 여기 6개 더 나오니까 10이라고 써볼게요. 12에 x 내적 y 라고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크기끼리 곱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곱을 하는 순간 뭐가 발생하냐? 우리 여기에 지금
요거는 크기 다 알 수 있는 거야. 크기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얘 자체를 분석하기가 힘들었는데 우리는 어디에만 이제 집중하면 되는 거야? 이 내적의 결과만 알아내면 저 크기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값을 구했으면 실제로 크기를 구할 때는 다시 제곱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크기니까 0 이상의 값이 나올 거니까 제곱근 중에 양수를 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내적 y를 할 때 깔려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각도,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얘 길이가 지금 1입니다. 1이에요. 그 얘기는. 그럼 얘가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여기 12까지 만나서 6 될 거고, 얘 크기 1의 제곱이니까 1, 9, 4, 6.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19가 되나? 19. 그래서 크기를 다 다이렉트로 알 수는 없었지만 제곱을 해서 크기와 내적과 각의 관계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얘를 거꾸로 돌아가서 정답은 루트의 19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나 더 해보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 뒷부분에 계산해보시고 요거로 하기가 아니다. 734번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오늘. 자, 평면 위의 내점 OABC에 대해서 OA의 크기, OB의 크기, OC의 크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식 우리 2OA, 3OB, 마이너스 OC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이거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거 마지막에 구하는 건 지금 BC야. 자, 그럼 일단 정보들을 써보면 OA에 대한 언급이 있고, 얘가 지금 1이라고 해요. OB 벡터에 대한 크기의 언급이 또 있고요. 얘가 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OC 벡터 계속 O로 시작하네. OC 벡터. 이것도 자꾸 5를 시점으로 위치 벡터화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BC 벡터를 구하라고 했어. BC 벡터의 크기. 나는 BC 벡터를 지금 이런 것들 가지고 알아내기가 힘들다면 얘도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생각, 이 BC 벡터를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지? OC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로 분석을 하면 어떨까? 그치? 시점이 계속 5로 나와 있고, 지금 그 뒤에 관계식도 내가 안 적긴 했는데 2배의 O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3배의 OB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OC 벡터가 0 벡터가 된다라고 이렇게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전부 다 5로 시작하는 거고, 이제 BC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금 BC 벡터 자체가 이걸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정리하고 기하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이거 넘기면 OC고요. 내가 양변 5로 나누면 개수합을 맞춰가지고 내분으로 끌고 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근데 5로 맞춰져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집중해서 가볼게요. 그러면 봐봐, 이거 자체 얘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어떤 두 벡터 간의 선형결합의 크기를 구하겠어. 내가 이거를 제곱해보면 어떨까? 제곱해보면 어떨까? 이놈을 제곱한 거 바로 한번 써볼게. 그러면 얘는 OC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요건데 항상 벡터끼리 나눠 내적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배의 OC 벡터 내적 OB 벡터로 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OB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얘를 구할 수 있으면 얘도 구할 수 있는 거고 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OC의 크기가 얘 16이라고 나와 있어. 얘도 4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해보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쳐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제곱을 생각해보다 본다. 이렇게도 알 수 있죠. 그럼 마지막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또다시 OC 내죠? OB. 이걸 어디서 넣을 수 있을까? OC와 OB의 내점을 끌어내고 싶다면 그러면 내가 요거 두 개 남기고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양변을 제곱하면. 자, 해볼게요. 3OB 마이너스 OC 좀 어렵나? 마이너스 2의 5A 벡터. 자, 이런 관계가 돼 있어.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얘 크기랑 얘 크기가 같은 거니까 크기가 지금 같다라는 얘기거나 크기가 지금 같다라는 얘기거나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다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OB와 OC의 내적이 들어가 있겠지. 우변의 제곱은 여전히 크기의 제곱이고 OA의 크기 나와 있으니까 얘도 값이고 내적 값이 들어있겠죠. 거기서 내적 값이 얻어지니까 그걸 일로 갖고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의 어떤 선형변합의 벡터의 크기 그런 꼴이 나오면 제곱을 했을 때 뭔가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인 거고요. 얘를 제곱해볼게요, 이제. 그럼 이제 다항식의 곱셈, 사칙 연산처럼 가는 겁니다. 우리 9배의 O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개 나오죠? 마이너스 6개에 이제 벡터 두 개가 다르니까 내적으로 가실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OC 벡터의 크기의 제곱 얘가 우변 제곱하면 4배의 O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그래서 값을 다 꽂아 넣을게요. 이제 얘 OB가 2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36인 거고 그 다음에 OC 여기 제곱이니까 16인 거고 그 다음에 1에 대한 4니까 4가 될 거여서 52 빼기 6x라고 해보자. 얘를 x라고 해보면 52 빼기 6x가 4가 된다. 52 마이너스 6x가 4가 된다로부터 우리 x는 8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고 그걸 여기다 꽂으면 이놈의 값이 나오겠지. 그치? 이 자체를 끌어내는 거야. 식으로 끌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6하고 4 더하면 20에다가 8 2배 빼면은 4네. 그러면 원래 크기 얘는 마지막 문제였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고 다이렉트로 분석이 된다면 쉽다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나오면 제곱을 다항식의 곱셈처럼 제곱을 해봤을 때 우리는 내적과 크기로 그 값을 분석해낼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뒤에 부분 사실 두 벡터의 각에 대한 얘기는 너무 쉬운 개념들이어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개념들 보겠습니다. 숙제는 실력 붙이기까지는 좀 많을 것 같고요. 79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793번 마지막 실력 붙이기만 좀 빼놓도록 할게요. 793번까지